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허리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에서의 사소한 부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리가 아플 때 얼른 떠올리는 게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나 생각하시지만 글쎄요. 허리 통증이 곧 디스크 탈출을 의미하는 걸까요? 경희대 한방병원 김용석 교수와 함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허리 네. 통증은 아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이지 않나요? 그렇지요. 이제 허리 통증 일생에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감기만큼 흔한 증상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허리 통증하면 나이 드시면 생기는 걸로 생각하지만 한창 일하는 뭐 20, 30대 요즘은 뭐 10대 중고등 학생들도 이런 허리 통증이 자주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고서에 보면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한 4분의 1 정도가 1년에 한 번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고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아주 직장을 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쉬어야 될 정도로 이런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요즘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또 그 손주들 돌보느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도 많이 계세요. 그러시겠네요. 네. 근데 허리가 왜 아픈 걸까요? 이 허리는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냐면 자세가 잘못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허리가 이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고 몸을 움직여주는데 아주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가 가면 항상 발생하게 돼요. 네. 그래서 허리 통증은 이제 근육이 아파 생길 수도 있고 또 근육 옆에 붙어 있는 그 인대가 무리가 돼서 아플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대부분 시간 지나면 치료 잘 받으면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허리 근육이나 인대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이게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허리 디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뭐 우리 몸이 스스로 이제 치유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통증이 쉽게 가시지 않기 때문에 일단 허리 통증이 있게 되면 빨리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허리에 통증이 왔을 때 네.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네. 떠올리게 되지만 네. 디스크가 문제의 전부인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흔히 이제 허리 통증하면 이거 디스크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디스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추간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추간판이라는 것은 척추뼈하고 척추뼈 사이에 그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 판이거든요. 이제 그게 척추 움직일 때마다 충격도 좀 덜 해주고 또 윤활유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네. 이게 이제 뒤쪽으로 빠져나가면 뒤쪽으로 지나가는 이제 척추 신경이 가거든요. 거기를 눌리고 자극하니까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디스크 증상이 있게 되면 이제 몸이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게 되고 찌릿찌릿한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이게 엉덩이나 다리 뒤쪽 근육까지 통증도 생기고 저리기도 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허리 통증은 이런 디스크 외에도 사실은 긴장된 자세로 오래 있거나 또 근육이 불균형이 되거나 또 허리가 삐끗하거나 또는 뭐 골다공증이 있어서 척추에 손상이 갔거나 이런 아주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요통을 느끼게 하는 요인들이 무척 다양하다면 진단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허리가 아프다로 증상은 다 같게 나오나요? 그렇죠. 이제 허리가 일단 아픈데요. 이 우리가 요통하게 되면 허리 아픈 거는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허리에서 다리까지 아픈 증상도 있고요. 네. 또 허리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에만 불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보면 이 허리 디스크나 허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나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죠. 그럼 뭐라고 환자분들이 주로 표현들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고 네. 하시는 분도 있고 쩌릿쩌릿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걸을 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잠잘 때 뒤치거린다 이렇게 하시고 자다가 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죠. 네. 걸을 때 많이들 불편해 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허리는 앉아 있을 때 훨씬 더 허리에 하중이 더 많이 가거든요. 예. 걸어 다닐 때보다는 서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앉아 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하게 되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서서 걷게 되면 하중이 되다 보면 이렇게 몸이 좀 앞으로 숙여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죠. 네.
사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만 있는 게 요통이라는 말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오래 앉아 있어도, 오래 서 있어도, 심지어 오래 누워 있을 때도 요통 걱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랜 시간 있는 게 문제인 걸까요? 자세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허리는 자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특별히 뭐냐면 이게 꾸부정한 자세 있잖아요. 꾸부정한 자세요. 머리가 앞쪽으로 가고 뒤로 엉덩이가 밀리는 이런 자세는 허리가 사실은 똑바로 일직선이 돼 있고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뻣뻣하고 평평한 허리가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오래 서 있게 되면 허리가 뒤로 뒤쳐지고 네. 그래서 허리 뒤쪽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허리 근육이라는 건 허리 근육만 작용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 작용하는 이 복부에 있는 배에 있는 근육이 조화를 이루어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무리가 가게 되면 반대쪽은 또 약해지는 이런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앞쪽에 있는 배에 있는 근육하고 뒤쪽에 있는 허리 근육이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 균형이 안 맞으면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자세로 이제 오랜 시간 있게 되면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이 되니까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근육, 이제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약해지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떤 동작을 취하게 되면 그때 허리가 이제 삐끗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한 자세로 오랜 시간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자세를 좀 바꿔주셔야겠어요. 그렇죠. 허리 자세를 하중이 덜 가게 만들어주고 또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한 자세에 있게 되면 이게 근육이 긴장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자세를 좀 바꿔주는 게 좋죠. 침대와 같은 수면 환경이라든지 의자, 신발, 비만, 자세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요통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말도 하는데 어떨까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이제 생활 환경이 무척 관련이 있거든요. 네. 사람이 이제 서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앉아서나 여러 가지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허리에 부담을 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누워 있는 수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침대가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침대가 일생의 한 3분의 1을 머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침대가 허리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침대도 사실 문제지만 너무 푹신한 침대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한 침대는 허리를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니까 허리 뒤쪽에 이제 들뜬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반대로 너무 푹신한 거가 되면 척추 곡선이 틀어지기 때문에 디스크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의자예요. 앉아서 이제 장시간 컴퓨터 앞에 근무하는 그 직장인들이라든지 또 오랜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네. 의자에 앉을 때 자세가 좋지 못하게 되면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우리가 4시간 정도 계속해서 앉아있게 되면 허리 디스크 압력이 4배나 올라가기 때문에 4배나요? 사실은 1시간마다 이렇게 자세를 변경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또 이제 신발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발이 우리 몸의 주출돌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발이 불편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구조들 무릎이라든지 허리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이제 하이힐 신고 오래 서 있는 분들 그리고 딱딱한 신발을 신고 오래 걷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창이 조금 둥근 신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신고 다니면 허리나 관절에 부담이 덜해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비만이에요. 비만. 이 비만이 되면 배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허리에 부담이 되면서 척추가 좀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이와 비슷한 게 이제 임산부들이요. 임산부들. 예, 임산부 허리 요통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허리를 지탱하고 자세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복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죠. 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바닥 생활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죠. 침대가 나은 건가요? 바닥 생활을 하시는 분도 딱딱한 것은 좋지 않고요. 침대도 너무 푹신하거나 또 너무 딱딱한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침대를 쓰시려도 좀 잘 맞는 것들을 쓰셔야 되거든요. 허리 균형에 잘 맞는 것들을요. 네. 유난히 허리 통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체질적으로도 이런 게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 허리 통증이 체질보다는요. 체형에 따라서 문제를 체형에 일으키는 따라서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서 있을 때 자세를 보면 머리부터 다리까지 일직선이 유지돼야 되는데요.
이게 머리가 앞으로 나오고 어깨가 이렇게 둥그러진 형태 있잖아요. 우리가 거북목 체형이라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등이 굽고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온 형태, 이게 척추 전반증이라는데 그런 체형이 있는 분이나 또 허리가 뻣뻣하게 일자형으로 돼 있고 뒤로 이렇게 빠진 상태, 이게 척추 후만 체형이라거든요. 네. 그리고 척추가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있는 척추 측만 체형. 이런 경우에는 허리 균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자세가 불균형해서 요통이 잘 생기게 되죠. 네. 그럼 허리 통증도 만성적일 수 있습니까? 날씨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도 다르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만성적이라는 것은 잘 치료가 잘 안 되고 자꾸 재발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근육이나 자세가 좋지 않게 되면 뭐 통증을 없애주는 건 일시적으로 회복이 되지만 그것이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면 계속 만성화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날씨와도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또 날씨는 이제 계절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비가 오기 전에라든지 또 날씨가 흐릴 때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흐린 날에 통증이 이렇게 심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관절에 있는 기압을 느끼는 그 수용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한 조사를 보면 관절염 환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연구해 보면 기압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관절통과의 관련과 아주 밀접하다는 이런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외래에서 이제 환자들을 보게 되면 날씨가 흐린 날이나 장마철 그리고 또 춥고 바람 부는 날에는 통증 환자들이 조금 많이 찾아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군요. 네. 자, 치료는 침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침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거든요. 이런 네. 통증 질환에는 침 치료가 아주 매우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어떤 기전에 생기냐면 이제 침 치료는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 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디가 막히거나 흐름이 좋지 않은 것들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이 뭉쳐진 데를 균형이 잘 안 맞는 데를 침 치료를 해서 그 균형을 조절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침 치료 자극을 주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엔돌핀이라는 물질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스스로 우리 몸의 통증을 없애주는 어떤 진통 물질이거든요. 네. 이런 게 분비가 되니까 급성 통증이나 만성 통증에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저 미국에서도 2020년부터는 그 국가건강보험 메디케어에서 이 만성 요통의 침 치료를 보험 적용까지 하고 있죠. 네. 보통 허리만 아프신 게 아니라 다리까지 내려오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치료를 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허리의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쪽에 내려오는 통증인 경우는 대개는 이제 허리 디스크나 허리 신경 쪽에 자극이 돼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부항을 뜬다든지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는 게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말도 있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허리가 삐끗할 때 부항 붙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피를 뽑고 그 어혈을 빨리 제거해 주니까 뭉쳐 있어서 압박돼 있는 것들을 빼주니까 통증이 많이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근육이 뭉치고 뭐 담이 결리고 뻐근하고 긴장되었을 때 우리가 불부항이라는 것들을 해주게 되면 따뜻한 온열 자극뿐만 아니라 근육이 긴장된 것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통증을 해소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리고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세나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의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의자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의자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피해야 될 건 뭐냐면 의자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푹 꺼지는 게 있어요. 이런 의자는 조금만 앉아도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파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의자를 보면 엉덩이가 밑으로 푹 꺼지면서 허리가 어떻게 구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요추 후만 자세가 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되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통이나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자는 일단 의자에 앉았을 때 몸이 앞으로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소재를 써야 되거든요. 의자에 앉았을 때 앞으로 자꾸 미끄러지게 되면 허리에 부담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댔을 때 그 등받이하고 엉덩이가 만나는 부위가 들뜨지 않는 그런 의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그 부위가 들떴다면은 그 공간을 이제 쿠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메꿔줘야 해요. 그리고 의자는 반드시 이제 허리를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그 등받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팔을 좀 놓을 수 있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팔꿈치를 팔걸이에 걸려놓고 등을 편 자세로 일하다가 힘들 때
등받이에 살짝 기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목도 펴지고 허리도 펴지는 이런 효과가 있게 되죠. 네. 제가 옛날에 그 등받이가 충분하지 않는 의자를 이렇게 앉고 장시간 차를 타고 가다가요. 허리하고 목이 아픈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있을 땐 의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의자도 중요하고 앉을 때 바른 자세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앉아있을 때는 그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밀착해서 앉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때 등은 이제 의자 등받이에 붙여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어지지 않도록 그 허리하고 엉덩이가 한 90도 정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 등이 곧게 서게 되고 펴게 되잖아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의 높이예요. 높이요. 예. 의자가 높이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그러면 문제를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높이가 제일 좋으냐면요. 그 의자 시트가 앉았을 때 이제 무릎 높이 정도. 무릎 예. 높이 정도. 예,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눈의 시선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거든요. 눈은 이제 앞을 바라보는 게 좋지요. 옆을 바라보거나 그러면 목의 근육이 긴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의 그 위에 끝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자신의 눈높이에 맞도록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앉아있을 때 그 다리를 꼬고 앉거나 그다음에 자세를 좀 비스듬하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앉는 것은 좋지 않고 또 하나 기억할 건 이제 앉아있을 때 보면 우리가 뒷주머니에다가 지갑을 넣잖아요. 네. 그럼 한쪽만 넣을 거죠. 그러면 엉덩이가 균형이 안 맞지요. 예. 그렇게 되면 척추가 이렇게 틀어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죠. 네. 근데 바른 자세가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게 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좋은 습관으로 이게 자리를 하면 그때부터는 좀 허리를 펴는 자세가 편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습관이 사실 중요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습관이 고정화되면 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그 아무리 좋은 자세로 교정을 해더라도 그동안 너무 익숙하고 편한 자세가 있으니까 그거를 고치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더 생기고 또 불편한 감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도 바른 자세를 취해야지만 근육의 힘도 그만큼 덜 가고 균형도 맞춰지니까 나중에 통증이 예방하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 물건을 들었을 때 그럴 때 좀 삐끗했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이제 물건을 들었을 때 삐끗하다는 얘기는 자세를 틀었을 때 힘을 줬을 때 근육에 힘이 제대로 잘 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거운 물건 들 때는 허리를 일단 편 상태에서 허리를 끌로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약간 굽혀서 그리고 물건하고 들려는 물건하고 몸을 최대한 가깝게 해서 들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릴 때나 올릴 때 그때도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받침대를 이용해서 한쪽 발을 약간 앞으로 내민 자세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게 물건 들 때마다 삐끗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양치질하다가 또 아침에 세수하시다가 머리 감다가 이게 아주 사소한 그런 일상생활 중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받침대 얘기하셨는데 설거지라든지 집안일을 할 때도 이 받침대가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장시간 서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긴장이 되겠죠. 예. 근데 발 받침대를 이용해서 한 발씩 번갈아서 올려주게 되면 척추의 부담이 그만큼 덜 가니까 설거지 할 때는 꼭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받침대를 놓고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을 주지요. 네.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게 좋다고 하셨는데 침대 매트리스라든지 자고 일어날 때의 자세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이 침대 매트리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체형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침대 조건, 어떤 침대가 좋다라는 것보다 내 체형이 어떤 형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등이 굽고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온 체형 있잖아요. 이런 체형들은 아무래도 딱딱한 것보다는 푹신한 게 좋겠죠. 그리고 그렇군요. 일자형으로 척추가 돼 있거나 그다음에 허리가 뒤로 빠진 체형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 딱딱한 침대가 좋지요. 네. 그렇지만 너무 딱딱한 바닥에 바로 눕기보다는요. 한 3cm 내지 4cm 정도의 요를 깔고 눕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고 나면은 이제 밤에 잘 동안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허리에. 네. 그러면은 근육이 좀 뻣뻣하고 먹먹한 감이 생길 수가 있고 긴장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자세를 틀게 되면 삐끗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삐끗해서 허리가 아픈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일어나서 자세를 틀기보다는 약간 몸을 좌우로 돌리면서 몸을 좀 움직여서 워밍업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시는 게 좋지요. 네. 좌우로 움직여서 일단 워밍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주 삐끗거리고 뭉치고 그러거든요. 머리 감으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몸을 일으킬 때도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기면서 꼼짝을 못할 정도로 아프고요. 어깨도 특히 왼쪽 어깨가 제가 만져봐도 딱딱할 정도로 굳어 있거든요. 이러다가 팔이 저리면 묵디스크라던데 아직 저리진 않고요. 마사지나 찜질을 하면 또 한동안 또 괜찮더라고요. 예, 허리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삐끗거리고 굳는 것도 노화로 봐야 하는지 움직이는 게 좀 겁이 나요. 네. 교수님, 흔히 근육이 놀랐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맞는 얘기일까요? 네, 흔히 이제 허리가 삐끗하게 되면 우리가 근육이 놀랬다, 또 담이 결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근육은 어느 정도 힘을 주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고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거나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놀라는 거죠. 네. 근육도 당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자기 자세를 바꾸려고 몸을 틀 때 또 차에서 내리다가 또 침대에서 내려다가 허리가 굳어지면서 삐끗하면서 이런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지요. 네. 이분처럼 자주 삐끗하기도 하고 근육이 뭉치기도 하는 건 노화로 인한 건지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근육이 자주 삐끗하고 뭉친다는 거는 그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육 자체의 힘도 문제지만 근력도 문제지만 주변에 있는 근육하고도 이제 부드럽게 또 자세의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지 못하니까 이런 증상들이 쉽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만큼 노화로 인해서 근육이나 인대에 힘이 제대로 가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허리 통증이 일시적으로 온 분도 있지만 한번 심한 요통을 경험한 분들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이 통증이 계속 있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하게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상 부위가 깊어서 나중에 이제 신경까지 자극을 주는 경우에는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엉덩이나 다리까지 통증이나 저림감이나 마비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시간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심하게 손상되게 되면 아무리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고 통증이 다 없어졌다고 해도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몸이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과로하거나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근육이 균형 상태가 불균형 상태로 유지돼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게 되면 몸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네. 습관처럼 통증이 자주 발생하게 되지요. 근데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뭐 허리, 어깨, 목까지 네. 어디가 통증의 시작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렇죠.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 아프다는 말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일단 허리는요, 우리 몸에서 이제 상체하고 하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허리가 문제가 되면은 위쪽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아래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위로는 있는 목이나 어깨까지 문제를 일으키고요. 다리 아래쪽으로는 뭐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발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몸에는 어느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몸의 근육 자체가 이제 균형 맞았던 근육들이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네. 편한 대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원래 있던 균형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나 근육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까 통증이 만성화가 되면 허리 통증이 어깨 쪽에도 가기도 하고 또 무릎 쪽에도 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 거죠. 예. 이럴 때 마사지나 찜질을 하면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일시적인 방법이겠죠? 그렇죠. 이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되게 이제 허리를 마사지하게 되면은
근육이 뭉쳐 있거나 또 긴장돼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움을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네. 체중을 이용해서 뭐 발로 누르는 마사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마사지를 할 때도 반드시 어떤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받아야지 네. 그렇지 않고 잘못했다가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해외에서 허리 좀 불편하다고 마사지를 받다가 너무 심해갖고 허리 쪽에 문제가 일으켜갖고 오신 환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약하게 주물러야 할 곳을 너무 강하게 줄이면 오히려 근육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관절에도 손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찜질도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네. 허리 통증에 이제 온열 자극을 주기 때문에 찜질이 효과를 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얼마만큼 적정 시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4번 정도 하는 건 좋은데 한 번 하실 때 20분 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분 내요. 네, 그 이상 하게 되면 나중엔 더 뜨거운 것들을 더 오래 해야 되니까 네. 더 힘들어질 수가 있죠. 네. 온찜질, 냉찜질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급성적인 경우에는요, 염증이 자꾸 생기니까 차가운 찜질을 하게 되는 게 좋겠고요. 만성화되고 근육이 긴장돼 있는 경우는 따뜻한 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분처럼 특정 자세로 삐끗했을 때 허리를 펴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네. 복대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복대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허리 보호대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급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허리 보호대인 이제 복대를 챙기면 허리를 이렇게 받쳐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복대하는 게 도움이 되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대를 너무 오랜 시간 차게 되면 허리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요? 예. 네.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대를 하실 때는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앉아 있을 때도 허리가 아파서인지 뜻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눕듯이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사실 좋지 않지요. 네. 일시적으로 뭐 통증이 견딜 수 없으니까 편한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겠지만 네. 허리 통증이 있을 땐 사실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낫고요. 아, 서 있는데요? 서 있는 것보다는 좀 누워 있는 것이 나은데 네. 눕더라도 그 엎드려 눕는 것보다는 옆으로 눕는 게 상당히 옆으로. 좋고요. 예. 이렇게 눕게 하면 이제 허리에 부담이 더 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앉아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자세가 불균형이 생기니까요. 거의 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렇게 거의 눕듯이 앉아 있다가 대개 보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척추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네. 주무실 때도 약간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나을까요? 아픈 쪽이 위로 올라가게 옆으로 누우시고요. 그리고 다리 사이에는 벽에 같은 걸 하나 놓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좀 덜 되죠. 그래서 엎드려서 주무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요통이 만성화되면 그만큼 일상의 불편이 클 텐데요. 생활에서 앉아 있을 때도 늘 묵직한 허리 통증이 있다는 말도 하고요. 또 일어설 때도 어느 정도는 구부정한 상태로 몇 걸음 걷다가 서서히 허리가 펴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 없이 좀 적응하는 걸로 버텨봐도 될까요? 사실 통증이 있게 되면 어떤 통증이든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받는 게 좋거든요. 예. 이제 허리 근육이 긴장돼서 허리 통증이 되면 대부분 이제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진 상태로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 거꾸로면 이제 허리가 좀 펴지는 동작을 하면 통증도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반드시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고요. 더 깊이 이제 신경 쪽에 문제를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네. 치료라고 한다면 침 치료도 많이 받는데 뭐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약침도 있고 침 종류도 많던데요. 그렇죠. 침 치료는 일종의 이제 물리적인 자극이거든요. 침이라고 해서 뭐 다 같은 침은 아니고요. 네. 침도 굵기에 따라서 또 모양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자극하는 방법 또 자극하는 부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칼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게 깊은 곳에다가 침을 찌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자극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약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약침이라는 건 뭐냐면 약하고 침의 효과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침은 이제 물리적으로 찌르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네. 약이라는 건 이제 화학적인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소염 진통작용, 통증에 이제 소염 진통작용이 있는 아주 뭐 벌의 독을 이용한 봉독 약침요법이 아주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네. 봉독 약침은 봉독 자체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해서 시술을 받는 게 좋고요. 네. 시술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봉독 알러지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부항이나 물리치료는 어떨까요? 부항도 마찬가지로 허리 통증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물리치료는 전기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런 치료 같은 경우는 대개 3주 내지 4주 정도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꾸준히요? 근육 쪽에 의한 것들은 한 70, 80%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지요. 네. 좀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법 없을까요? 사실 허리는 상당히 튼튼하게 해줘야지만 나중에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예.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유연하게 해주는 거예요. 유연하게요. 그러니까 근력도 치워주고 허리를 유연하게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죠. 그래서 허리 움직여주는 뭐 국민체조 같은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네. 허리를 돌리는 운동도 좋은데 하루에 한 10분 정도 허리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게 되면 이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시켜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주는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누워서 하는 거예요. 누워서요. 예,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깨 간격으로 다리를 벌린 다음에 그대로 이제 골반을 뒤로 미는 거죠. 그래서 달걀이 허리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누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네. 골반을 밑으로 누르는 거예요. 뒤로. 그런 다음에는 엉덩이와 가슴을 함께 들어 올리는 운동 있죠?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허리를 좀 튼튼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돌리기거나 허리 앞으로 숙이기 하는 것을 이렇게 주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그렇다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네, 허리 운동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운동,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부정한 자세에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네. 그 TV 소파에 앉아서 또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랫동안 볼 때는 뭐 등받이가 있는 곳에서 허리를 일직선하게 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무실 때 엎드려서 주무시는 건 좋지 않지요. 엎드려서 자는 네, 법이요. 허리에 가장 무리가 가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엎드려서 자게 되면 엉덩이와 등뼈는 치솟지만 허리는 들어가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때 허리 이제 굴곡이 깊어져서 척추 변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삐딱하게 서 있거나 또 뒷주머니에다가 지갑을 두고 앉는 자세. 그죠? 바지 뒷주머니에 핸드폰이나 또 두툼한 지갑을 놓고 다니면 골반이 틀어지겠죠. 네. 그리고 높이가 틀려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다리를 꼬고 앉거나 그리고 쪼그리고 앉는 자세. 이게 좋지 않은데요. 다리를 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다리는 길어 보일 수 있지만 골반이 틀어지겠죠. 네. 그리고 바로 앉고 힘들어서 다리를 꼬게 되면 양쪽으로 번갈아 꼬는 게 좋고요. 그나마 낫겠지요. 네. 그다음에 엉덩이를 의자 모서리에만 걸치고 등에 기대어서 앉거나 또 팔걸이에 팔을 걸친 후 그쪽으로 몸을 기울여 앉는 것도 골반을 비틀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수오그노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